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의 주제가 ESG의 동향 그리고 시사점인데요. 자, 각 연사분들이 앞선 강연에서 조금씩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강연에 들어오시기 전에 참여자분들께서 또 질문을 해주신 저희가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각 연사분들께 적합한 질문을 골라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혹시나 다른 연사분들께서 또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계시다면 또 끝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럼 조용민 대표님부터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ESG 경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ESG 경영 선택하지 않고 공공 개념 환경인 환경과 사회를 저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일 텐데 이러한 기업들을 ESG 경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혹은 정부는 어떤 액션과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두 분께서 조금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완전 ESG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UI들을 하는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분들께 실제로 디지털 디바이스 교육을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일단은 정부나 그런 엔터티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ESG를 강조를 해줘야 되는지 기업 쪽에 이게 되게 셋업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자체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달려갈 거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셋업이 되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시처럼 소비자들을 계몽시키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에게 아주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1차, 2차, 3차 투자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지 이런 활동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장표라든지 리더님이나 총괄님이 보여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나 일단 그 비전 실제로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세계의 환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예를 들어서 디카보나이즈를 하겠다. 우리의 어떤 수치들을 그런 것들 하에서 그런 것들이 트리클 다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짧게 답변 드리고 혹시 뭐 다른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사님 혹시 더 이야기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저한테 마이크를 넘기셔서 상당히 당황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다중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기업이 해야 될 역할과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게 이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나 정부 부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중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판을 짜주고 정책적으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 요소가 되지 않게끔 빨리빨리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기업과 사회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정책이 그 다음에 움직이다 보니까 ESG라는 측면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스타트업들 또한 규제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빨리 이를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가치적인 영역이 빨리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정부 부문이 빨리 움직여주는 부분, 그다음에 시장이 그거를 빨리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해 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본인들의 자리에서 이제 또 일을 잘 수행을 하면 가장 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정부는 또 큰 그림을 또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기업은 그에 맞게 또 기업 이윤 활동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전승범 이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뉴스에
뉴스에 나오는 기업 관련 사고를 보면 ESG를 외치면서도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린워싱은 잘 아시겠지만 멋진 환경적이지 않은데도 환경 보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소비자를 속이는 그런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에서 이런 그린워싱이 발생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대응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ESG 이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되게 어려운 주제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저희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은 오히려 대기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스타트업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창업자와 대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ESG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하는, 워싱이 발생하는 요인의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의 근거는, 원인의 그 원천은 사실상 기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자가 비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ESG의 G 영역이 흔히들 지배구조라고 해서 자본구조 혹은 뭐 재벌구조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스타트업 단계에서 G를 볼 때는 의사결정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관련된 문화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문화 자체가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화 체계를 잘 갖춰지면 워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업들 영역에서도 워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키워드는 ESG 영역에서 G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측면, 다중이 이해관계자들이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성을 열어놓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해관계나 자본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가로막히거나 막히지, 저해받지 않는 그 의사결정 구조를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린워싱이란 함은 어떤 하나의 창업자나 뭐 이런 기업가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의사결정의 단계에서 좀 비롯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다중 이해관계자들이 조금 더 본인의 의견을 다 피력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조금 더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태현 리더님께 또 이번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ESG 경영을 측면에서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러한 경영이 실제로 환경에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SG 경영과 환경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또 관련이 잘 된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경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라고 한 조직, 저희 조직 안에 사실 ESG 아젠다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인사도 있고, 뭐 윤리 경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뭐 IT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정보보안 이런 것도 중요한 ESG 아젠다죠. 다 각각의 부서들이 있고, 저희는 그 부서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을 하는데, 딱 하나 저희 부서 안에 있는 아젠다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 구성원들도 좀 제너럴한 ESG 경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이 저희 안에 따로 있고요.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ESG 경영 업무는 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업무를 익히면 참여를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전공하신 분들이 전사적인 관점에서 환경 전략을 만들고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ESG 부서 안에 직접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끼치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보통 IT 기업이라고 하면 뭐 제조업이나 공장을 가진 회사에 비해서 아니 뭐 환경에 그렇게 악영향을 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영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악영향을 주는 게 있죠.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같은 그렇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려면 또 많은 건물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많이 전기를 씁니다. 네.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I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될수록 구글이나 뭐 메타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데이터 센터가 먹는 전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전기 좀 청정한 에너지 아니야? 전기 자동차 친환경적이고라고 하지만 그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뭐 석탄 발전, 화력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전기를 많이 쓸수록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구조이고 또 데이터 센터는 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열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작년에 안산에 데이터 센터를 새로 이제 지었는데 거기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빗물을 받아서 우리가 냉각으로 쓰고 또 쓴 물을 화장실에서 쓰고 그래서 이 물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희 회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네이버도 하고 SK도 하고 LG U+ 같은 거 다 할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기본적으로 태양광 통해서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들이 대체로 다 있고 그리고 냉각을 위해서 물과 공기를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물과 공기를 활용해서 전기를 덜 쓰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도 비용적으로도 이득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도 장기적으로 이득이고 환경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이 환경에 가지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의 의식을 ESG를 하면 할수록 느끼거든요. 개인의 의식을 바꿔가지고는 이 기후 변화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 90% 이상의 온실가스가 기업에서 배출되는 거고 그럼 기업이 변화해야 우리가 그나마 지금 마주하고 있는 좀 이 최악으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약간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의식을 바꿔서 내가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것과 스타벅스가 우리 이제 매장에서 빨대 전면 철수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환경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느냐. 그래서 기업의 힘은 크고 그래서 기업이 긍정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환경과 또 ESG 경영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또 개인 간의 어떤 이런 힘보다는 또 이런 기업적으로 이런 대중화를 또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간상 조금 질문을 더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민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께서 이번에 오늘 이야기해주셨던 것이 ESG의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창업 관련해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ESG를 고려하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조언이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입니다. 네. ESG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저는 스타트업 팀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마켓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PMF를 잘 찾고 그거를 이룬 후에 실제로 그게 소셜 임팩트 기업과 ESG는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물론 중첩되는 부분은 있으나 그래서 스타트업 팀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그게 정말 임팩트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시장이 실제로 환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화될수록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지. 사실은 우리의 BM과 전혀 좀 거리가 먼 ESG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ESG for what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히려 그런 내러티브를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 BM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 좀 도발적인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많이 톤다운을 시켰는데 네. 스타트업 팀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일단 ESG 경영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네. 생각을 많이 해라.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예. 리더님하고 총괄님께서의 그 말씀에 제가 200% 300% 동의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컨설팅을 할 때는 정유회사라든지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큰 기업들, 테크 기업도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전 직장은 또 구글이었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런 기업들 공장에 가보시면은 지구를 멸망시키냐 살리느냐는 기업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스타트업 팀은요 좀 앵글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엠브리오 피리어드, 배아 단계에는
고민의 결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초집중하셔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아주 간략하게 한 20초만 첨언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구글, 메타, 아마존이 만든 데이터 센터 지난 2년간 2022년, 23년 동안 만든 데이터 센터에 가장 중요한 떡고물이 뭐냐면 공조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공조 시스템을 어떤 파트너사한테 맡기느냐인데 에어컨 누가 제일 잘 만드냐면 슈나이더라는 회사랑 공조 쪽 LG전자랑 삼성전자인데요. 지난 2년간 마켓쉐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원래 총 마켓쉐어는 슈나이더라는 회사가 유럽에서 60%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난 2년간 80% 전체 비딩을 다 따간 회사가 LG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0개 했거든요. 빵개. 여기서 그들의 제안서를 하나 보셔야 되는데 그들의 제안서를 살펴보면은 프로덕트 스펙 세일즈 제안서가 슈나이더와 삼성전자의 제안서입니다. 근데 ESG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데이터 센터 효용과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제안서는 LG전자뿐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기업이 그쪽으로 잘 가고 있고 더 잘 가야 되고 아까 리더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그래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인류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스타트업 팀은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실 생존을 일단 해야 그 이후에 ESG 경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해주셨고. 다른 멘토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ESG 네.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여기 총괄님이나 리더분 같은 분들께 네. 자꾸 찾아뵙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ESG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다 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일단 네. BM에 집중하자. 네, 일단 스타트업은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또 키워나가는 데 좀 집중을 하고 관련된 이런 포럼이나 또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김태환 리더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ESG 경영 관련된 이야기인데 좀 처음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든지 처음이 좀 어렵잖아요.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기업에서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까 좀 막연한 부분이 있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도 그랬는데 처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담당자를 뽑는 일이죠. 네, 적임자를. 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을 위해서 할 부서가 어디야, 어떤 사람이 필요해라고 하는 정의가 일단 필요하고 사람을 뽑는 것부터 혹은 사람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부터가 이제 한 절반은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저는 제발 사회공헌 관점으로 이걸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환경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나무를 심어볼까? 그러면 네. 우리 회사가 친환경적인 회사를 보이겠지? 그건 전혀 이제 좋은 출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회사가 환경에 끼치는 제일 악영향이 뭐야? 제일 아픈 구석을 찾고 그걸 어떻게 저감할 수 있을까? 저희처럼 데이터 센터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혹은 친환경 소재로 조금이라도 좀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연구를 한다든지 혹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관행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 사회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을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ESG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그걸 통해 가지고 뭐 ESG 평가도 받고 ESG 보고서도 내고 이런 과정으로 굉장히 티피컬하게 좀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 사람을 뽑자. 네. 리크루트에서부터 네, 시작이 네. 되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사회공헌 관점이 아닌 정말 이 ESG 관점에서 또 ESG 경영에 대해서 관점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혹시나 또 질문을 하셨던 것 중에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끝나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찬 강연부터 또 다채로운 토크쇼까지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의 연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